시간에 지난 시장님 취임식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헌시빌로 상징되는 군수산업도시 조성이라든가 또는 그 영웅의 과학영농한다든가 또 그 민자 주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큰 청사진, 큰 그림이 잘 설정되었다고 좀 평가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주께 그 설계하시려고 많이 쓰셨다는 좀 말씀드리고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올해가 인삼 8기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설정하신 그 성사진을 잘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의 역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공직 내 평가가 333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30%는 열심히 하고 30%는 대충 하고 30%는 아예 일을 안 한다. 그 훌륭한 리더의 그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하고 인식하고 계시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지 그걸 방금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학영농이나 여러 가지 영농 방법을 그 중장기적인 기조로 제시를 하셨지만 당장 그 농촌의 현실은 정말 어렵다는 제 인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각 그 15개 읍면별 각 그 다수작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 다수작물을 가공하는 가공 공장 같은 시설을 하나씩 그 읍면동에 설치할 그 시설하실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그런 부분이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방소득 대응 기금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시려면 그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말씀하고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시고. 예, 그 헌치비를 간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논산을 들여다보세요. 논산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분수 문화 도시, 군사산업 도시에 헌치비에서 그 최고 책임자 또 관계자 이분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큰 뜻이 있었고 거기서 많이 놀란 것은 한 그 산업체에 42,000명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논산만 면적에서 그건 대단한 그런 그 산업체였는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군수 산업에 대한 화약 무기 뭐 이런 제조하는 데서 42,000명이 거기서 한 곳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놀라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 논산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희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이제 우리가 주 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농업을 산업화하는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많은 대량 생산으로 그냥 쌀값제 그냥 박리다발형의 농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값받는 농업을 통해서 거품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제대로 한 우리 농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였자. 그렇게 해서 노동력은 줄어들면서도 가치가 높아지면 소득이 더 많이 창출이 되겠죠. 지금 킹스베리 하나에 우리 다른 그 외국에서도 12,000원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서 포도 또 네모난 수박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500만 원씩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논산도 그런 가치 있는 농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우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반적 비용, 농자재, 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비용을 절감시켜주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충남대 생명공학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이제 새로 친환경 비료라든가 또 작물 보호제라든가 또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우리 농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성능 향상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량 생산해서 아주 초과로 이렇게 공급하는 방향을 통해서 농업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대폭 변화시켜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딸기, 우리가 제 주 작목이 지금 딸기에 지금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질거든 그런 수학의 입장이 있고 지금 실험 연구에 참여한 그 남상석 그 이장님은 아주 싱글벙글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도 이만큼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의 여러 가지 작황의 문제라든가 또 이화방의 사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하다 보니까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 이걸 조금 지금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지금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바로 이런 간단한 제품만 투입이 되면은 사철 우리 농업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약을 주고 난방비 절약하면서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논산형 스마트팜,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논산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이게 생활형 스마트팜이라는 소리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분홍 육성 책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 본인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대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억대에.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우리 농가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어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농을 육성을 시켜서 이 중소농도 결국 꿈을 갖고 또 수지받는 농업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꿈을 드리는 그런 농업 정책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게 바쁜데 여기 기술센터까지 오셔서 저 옆구리 끄트머리에서 양천저 끄트머리에서 오셔서 가져가시려면 뭐 적어도 뭐 이것저것도 점검하고 하려면 한 2시간 가까이 또 시간을 낭비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2군데 번역별로 2군데 정도는 정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농자재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일의 편리성을 느끼고 우리 농업인들이 좋다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번역별로 확대를 해서 좀 편리성을 좀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이후에 오는 부산물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연순환과에서 이제 농가하고 또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그것을 파쇄를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농산물을 6차 가공을 통해서 6차 산업을 통해서 결국은 또 상품화하고 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번역별로 아직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생각을 못했지만 기술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기업과 연계를 해서 OMB 방식으로 좀 생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야구르트와 또 CJ에 가서 CJ는 이미 우리가 5천여 톤의 보람찬이라는 쌀을 납품하게 돼서 올해부터 이제 보람찬을 더 많이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요. 지금은 858
875톤 정도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톤에 항상 한참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1년에 생산되는 쌀이 6만 톤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00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를 통해서 자연 격리가 되면 쌀값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제에서 올해 우선 300톤 정도 토마토를 사주를 했습니다. 300톤 정도 토마토를 사고 점차적으로 양을 늘리면서 우리 양념류 이것도 지금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또 계획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인 대화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쌀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CJ에서 사는 걸로 그렇게 이걸 확정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야구르트 프리디시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아마 16일부터 딸기는 아마 판매가 될 거고요. 딸기, 토마토, 꽃감 이렇게 우선 세 품목을 시범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차이가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수수료만 조금 5% 정도 이렇게 10% 내에 수수료 차이만 좀 있어서 그걸 조정만 하면은 다시 한국야구르트에서 판매가 우리 농산물을 가능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판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양대 큰 식품회사가 우리 논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거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결국은 큰 장대한 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CJ에서 장차 지금 이 대화를 다 끝냈고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큰 일만 끝내면 우리 또 기업도 또 지금 연초에는 굉장히 또 바쁘니까요. 이것을 끝내면 그분들이 실사단이 와서 우리 강경에 지금 족발 공장이 돈만 많이 들여놓고 사실 뭔지 뭐 부역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햇반이라는 밥에 우리 양념 젓갈을 얹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팩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바로 다른 어떤 반찬 없이 바로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상품화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장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없으니 이 부분을 우리 CJ가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양질의 우리 젓갈을 납품을 하고 거기서 우리 기호에 맞게 상품화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분들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한번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게 농촌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시장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 그것은 다음의 몫이지만 지금 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크게 시작을 해서 우리 농촌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333, 즉 30% 열심히 30% 대충 30% 아예 요거에 대한 상황 인식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양 강화 방안 생각하고 계신지. 자, 어느 집단이나 사실은 100% 그분들은 다뭐 군대처럼 일일이 줄 세워서 호러가게 걸어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가 있고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분들 필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만 굳이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나는 피치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탈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다 제가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손을 잡고 같이 가도 논산의 행정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4사람만 데리고 오면 10사람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이너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함께 가되 그러나 거기서 도저히 당신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하차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공무원을 뛰면 자꾸 승승장구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월 가서 하다 보면 그걸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 정원회의까지 하면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정원회의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세상에 정원회의가 한 286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이분들도 있고 저게 한 1,000명 되는데 이분들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회는 항상 열려있고 부여하지만 억지로 나는 당신 백성인 홍에 같이 탑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세상은 다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지 전체가 다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장희 기자님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충남일보 최춘식 대표님께서 질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장님 잘 하고 계셔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은 은진, 연산, 부적, 양천, 가야구 연민들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탑종 개발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탑종은 우리가 관중사가 일경이지만 사실 일경이랑 마찬가지고요. 노선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탑정 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종합 플랜이 없었습니다. 근데 종합 플랜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은 탑정 후에 돌 던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탑정 종합 개발 계획을 지금 우리가 용역거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담아서 같이 시너지를 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탑정 저수지 반경 500m 이내에 이게 재산권 행사가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이상이든지 또는 10년 이상이든지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농산뿐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런 구조 조건을 갖춘 그런 경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집을 개축 또 변화를 주거나 또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하거나 그래서 난개발이라든가 어떤 투기성이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줘서 개발의 여지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이유가 이제 됐다. 20년 넘게 그렇게 묶어놓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변을 좀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심보다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이 만약에 투기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그것은 다시 오리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전에 투기가 또는 그 난개발이나 수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배제된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순수하게 원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정 저수지는 너무렇게 하나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같이 숙식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탑정 저수지 하나만 딸랑 만들어 놔서 그냥 황산대교 걷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온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이 관광이라는 것은요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찾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 거기다 돈을 또 받으니까 돈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2,000원을 돌려주니까 2,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커피 한 잔도 안 됩니다. 5사람 모아봤자 10,000원인데 이 10,000원 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가서 뭐 사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상품권도 많이 있었고 또 이랬다. 근데 제가 와서 이거 바로 이거 풀어내야 되겠다. 돈 받지 말아야 되겠다. 딴 데 다 돈 안 받는데 우리 논산만 특별하게 힐링거리도 없는데 돈 받는다고 문제가 있다 했더니 또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엊그제부터 이제 최 초부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산림보호지역이에요. 대개도 그 대명산 자락은 우리 논산 내 시유지인데 그 위에 좀 좀 개발을 좀 하려고 보는데 그저 철탑이 또 위에 있어요. 철탑이 있는데 거기 개발해서 거기서 휴식하고 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이 쓸모가 없는 땅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대편에 지금 15,000평 정도를 풀어서 지금 저 산림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도 산림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15,000평을 풀면 그 주변에 일대 우리 시유지도 일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도 있지만 한 47,000평 정도가 됩니다.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15,000평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거기가 규모화를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지금 몇 군데하고 또 저희가 출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큰 데하고. 그래서 그 리조트를 좀 150실 정도, 최하 150 정도 리조트를 좀 만들고 거기다 휴식 공간을 만들고 또 레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그렇게 변모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15,000평들은 아마 늦어도 8월달 이뚝 쪽에는 아마 풀어지는 걸로. 그리고 또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도 임기가 이제 끝나서 새로 채워서 그걸 조정하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그 12원을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산림청장이 상당히 의지를 우리 논산에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바로 그 산림청 차장한테도 직접 지시를 하셔서 그 순발력 있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15,000평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와 함께 인근에 있는 전차를 다 하면 한 47,000평 정도 되는데 47,000평이 다 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30,000평 이상의 우리가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숨통이 좀 틀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너무 이제 땅값이 비싸고 또 땅도 협소해서 뭐 특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상에 넣은 것이 야 그러면 물 위에서 우리가 한번 바지선식으로 띄워서 그 위에서 카페도 만들고 쉬쉬도 만들고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주 낭만이 있는 물 위에서 우리가 바캉스를 즐기듯이 그런 휴식처럼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서 제가 공약을 넣었어요. 이거 제가 농어촌사 사장 또 관할 아닙니까? 그 관할에. 그래서 그분하고 단판을 쳤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시면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휴식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물에 흐르더라는데 전혀 지장이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어르보호 지역이고 밑에는 이제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수륙 양육차 우리 저기서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업체하고도 접촉을 해서 했더니 이게 이익이 안 나가. 더 다른 데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또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륙 양육차 건너가서 바로 저 다른 데로 바로 갈 때는 바로 이제 그 수륙 양육차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지금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일반 우리 가족당의 무동력 배 있죠. 그러니까 그 석유나 무슨 경유를 넣지 않는 전기 배터리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또 가족당의 배를 띄워서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탑정도시가 2021년도 해서 1년 남짓 조금 됐는데
그걸 다시 고치고 바꾸고 한다는 거 참 죄송스럽겠지만 그러나 불편을 느끼고 또 두고두고 후회스러우면 차라리 돈을 들여가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걸어다고 싶었는데 나무 판으로 만든 데를 좀 일부는 뜯어서 또 강화 요리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밑바닥을 좀 들다고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새해 쪽 우리 관계자들하고 쭉 갔더니 옆에 그게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이 산과 산의 이 길이가 길지 않아요. 출렁다리처럼. 제가 볼 때는 한 100m나 한 150m 남짓 될까? 멀리서 봐서 이제 저 거래상에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연구를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요 산과 요 산의 거리가 있어요. 저기 저 탑쪽 위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유교 훈련 때 철의를 느끼면서 건너갔던 그 유교 훈련장이 생각나시죠? 우리 남성들이라면.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나 더 만들자. 그걸 한번 설계해보라. 그래서 일반 그냥 우리가 무덤덤한 출렁다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선의를 느낄 수 있는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아까 용역 우리 종합개발 용역에 넣어서 담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뭔가 거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출렁다리 하나만 갖고는 너무 단순하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아이고 중간에 좀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좀 휴식처를 만들고 거기다 전망대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들어서 아주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공학적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더 이상 거기다 뭘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이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거기도 또 이 바람의 그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이 뚝뚝뚝뚝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서 바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그러면 거기다가 우산을 씌워라. 우산을 씌우듯이 밑에는 바람을 받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우산을 씌우면 거기서 우리가 커피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요. 당장 우선 먹거리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수면 개발은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미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먹거리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먹거리가 없으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푸드트럭을 이렇게 규격화해서 한 5대 정도를 올 3월부터죠 지금 봄부터 소문을 보여서 단단히 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선 푸드트럭이 아주 예쁘게 단장해서 이렇게 우리 손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우리가 구체적인 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저쪽 로컬 푸드점에 이제 가시면 밤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밤에 가면 거기가 아주 불빛 휘황찬란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어디 온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저는한테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잔디밭이 굉장히 꽤 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가장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리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쭉 해서 그 다음에 그 로컬 푸드점에 가서 상추도 사고 고기도 사고 또 뭐 각종 반찬도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세트화해서 그것만 갖다가 거기서 이제 그 기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물 사다가 해서 바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뭐 친구끼리 본인들 스스로가 조리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세르강면이나 이런 데 가면 저는 가보지는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음식을 사다가 직접 조리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하는 그런 풍경을 거기다 이제 연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로컬 푸드에서 세트화된 메뉴를 갖다가 거기서 요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만들고 그게 예산이 이번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기구들이 그 잔디밭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그 로컬 푸드 바로 뒤편에는 자연 우리 글램핑장처럼 가족 단위로 그냥 간단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선 시범 단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수식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쪽 그 11,000평 저거 풀어져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사업자한테 다 저희가 일괄가지고 통키로 다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익이 나오야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하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야말로 일경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탑정으로 다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상상을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충해서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그 교통의 편리, 과거에 쭉 무슨 그 차단기 받아놓고 했던 거 그냥 시원하게 다 치우니까 좋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강하게 그렇게 치우고 또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충청투데이 김웅전 대표님 질의 있겠습니다. 네. 와서 보고 하셔요. 다음 주적으로 틀릴 것도 같은데 이게 엉엉엉엉 걸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충청투데이 와서 보세요. 보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백 시장님께서 작년 7월 2일 그 취임원 직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특히 그 북방 군수 산업 도시 우리 그 논산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취임한 치고 지금 현재 6개월이 좀 넘었죠. 넘었는데 지금 현재 논산에는 또 육군항공학교가 있고 또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1951년 위기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그 훈련소가 창설됐습니다. 우리 육군항공학교도 28년째고 육군항공학교도 사실 그 논산에서 상당히 그 항공학교 못하도록 좀 우리 시민들이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육군훈련소도 이 사격 소음 그다음에 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어떤 그 자산권 이 피해 우리 사실 행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백시장님께서 이 국방 군수산업 도시로 제창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논산의 그 집중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이 논산이 이제 그 국방 군수산업 도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육군 사관학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련해 가지고 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충남도에서는 그 육군 사관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현재 답지 않고 있어요. 제가 좀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논산 시민들이 여기는 오히려 차라리 그 작년에 코리아 디펜스 미니스터리 그 방산업체가 유치가 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이 성과를 올렸는데 차라리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육군산업부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군사보호격이라든지 자산권 침해라든지 또 특히 육군 훈련소도 마찬가지지만 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가 된다. 전혀 지역 경제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여론이 지금 서서히 논산시가 그 시민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그 견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시장이 되어서 당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고 우리 기자들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우리 논산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 살아갈 방향이 정해졌다. 바로 그것은 군수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 논산의 관계 인구들을 다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군수산업의 메카 이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의 살기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국방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국가국방산업단지가 26만 명이 우리 연구대의 방산산업단지 내 옆에 지금 조성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액션이 전혀 없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자들하고
농림식품부 올라가서 그것은 이제 농지 전용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냈습니다. 이제. 풀어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난달이죠. 국토부에 이제 개발 승인 신청을 지금 요청을 해서 소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이게 풀어지면 8월부터는 이제 개발 우리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개발행위 이제 허가가 이제 되면 본격적 개발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29년도에 우리가 완공의 목표인데 저는 이걸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자사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7년도까지는 좀 완공을 하고 바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찰나에 바로 우리가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전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림 잡아서 8월달 정도부터는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무대는 참 오랫동안 72년에 우리 훈련소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소령료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진짜 그 총소리가 딱딱딱딱딱 소리 나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참 많이 귀에 보시려고 했는데 그걸 그 많은 세월을 그분들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제가 어디 중앙에 올라가서도 우리 논산을 매우 시민들이고 우리 논산 연무 우민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정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 줘야 된다. 우리 계룡도 그냥 뺏어갔는데 그냥 뭐 안 되겠다 이제는 제가 가서 어떤 데는 실업수도 하고 좀 땡깡 이야기도 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윤선미 우리 연무부장이 올린 예산에 제가 17억을 더 줬습니다. 작년보다도. 연무부에 이렇게 이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크게 불편 없이 머리 흔들고 훈련소 나가라고 이 한국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서 17억을 더 예산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군 부대를 활용을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군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육군 훈련소도 끌어들이고 방대도 끌어들이고 육군 항공하고도 같이 우리 협력해서 우리 살거리를 만들어야 싶었는데 육군 훈련소 뭘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겠냐? 우리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이 거기 와 계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와 계시니까. 그랬더니 그 사격장, 실내 사격장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럼 내용을 한번 가져와라 그랬더니 270억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포 그 다음날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정책위장실에 가서 해서 바로 그게 이제 국방부에 이제 전달해드리고 바로 또 이제 우리 정진석 의원실에 제가 찾아가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라. 이것은 꼭 이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이 도와달라. 그래서 두 가지가 K 뮤지엄 그 노선에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성일정 정책위원장실에서 이 끼워넣기 예산에 두 개는 어렵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우선 사격장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사격장이 270억, 240억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올해 4억 예산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점 사격장, 훈련병 사격장 그래서 24호가 들어갑니다. 24호가 동시에 실내 사격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소음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묵었던 수건 사업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문 앞에 가치가 이게 신사의 모형이다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군무직 논산에도 여러 번 어느 분이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가져오시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거기서 올려주셔야 되니까 올려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똑같이 마음으로 그것은 올해 보니까 12억 아마 예산에 7천만 원이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 관광 투어를 하려고 이제 협약서를 맺어서 올 후반부터 준비를 했더니 무슨 훈련병들이 원숭이냐 해서 언론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요즘 사람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장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포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는 훈련소 들어가는 거.
한 자녀밖에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도요 불안감이 큽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온실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저기 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잘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불안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개방을 통해서 한번 길을 열어줘 보고 관광객들과 같이 어울려서 훈련한 멀찌감쳐서 훈련한 장소, 모습, 내무반, 종교시설 이렇게 봄으로써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잘 적응할 수 있는 바로 제대로 된 병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충 보니까요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나와서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탈영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싶어서 훈련병들도 훈련 조장도 오케이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매스컴에서 막고 뭐 하니까 상부에서 왜 그거 분란이 일으키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가 봐요. 조금 주춤해졌지만 다시 이제 지금 협의를 다시 해서 뭐 협약서를 맺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상당히 또 적극적입니다. 운동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처들이 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 또 전국에 있는 여행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패키지로 관광객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탑정 저수석 관광 투어를 해서 1박 2일 코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부여 가서 자기 하면 이것도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패키지화해서 그분들이 관광버스를 밖에다 놓고 아는 이제 꼬리 무는 관광열차 있죠. 매연 없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열차를 타고 우리의 이제 훈련소를 이렇게 관광 투어로 안보 관광 그냥 관광이라고 하지 마세요. 쓰실 때 안보 관광이라고 꼭 쓰세요. 안보 관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논산 시민들 시범단을 관광 시범 안보 관광 시범단을 만들어서 한번 투어를 해보게 하려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많이 변화될 거거든요. 아까 항공학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대학교는 거기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동남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화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농산을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딸기 축제도 초청할 거고 명예 시민증도 줄 거고 그분들을 가끔 초청해서 우리 농산에 관광도 시키는 관광 투어를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올해부터 딸기 축제부터 축제가 그분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 인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논산훈련소를 거쳐간 분들이 900만 명입니다. 또 매주 1,700명씩 우리가 훈련병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면회들 또 같이 부모들 같이 오신 분들이 5, 6천 명씩 매주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몇 그릇 팔고 펜션에서 하루라도 펜션 더 개혁하게 만들고 요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우리 논산을 연상할 수 있는 관계인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추억을 끌어내서 이분들이 논산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지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소장하고 새로 지금 오신 소소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 시간에 30분만 우리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거의 90% 지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다시 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의 영상을 만들어서 논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제대한 1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제대해서 이분들도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딴 데 가서 고생하시지 말고 우리 이제 군수산업의 도시로 4천만 원, 4,500만 원씩 연봉을 줄 수 있는 군수산업부가 논산에 들어오니 논산에 오셔서 일거리를 찾고 취직을 하세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 용산물의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한테부터 홍보를 하게 됩니다.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폭 빠지자. 폭 빠져서 아주 거기에 아주 젊은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미라고 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있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미 3년, 4년 전부터 내려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농산물들.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진주는 함양이라 우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여기서 경고등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육군 병장으로 바꾸자. 육군 병장으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계 인구들이 봤을 때 조금
육군 병장 쌀, 육군 병장 딸기 달라고 하면서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그것이 바로 홍보의 효과지. 예습이 나쁘지는 않지만 예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건 홍보로서는 막 그냥 스스로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습에는 예습인대로 그냥 활용을 하되 우리가 다른 육군 병장을 통해서 서서히 결국 육군 병장화하는 그런 거. 왜 지금 박스도 만들어놓고 또 나름대로 유시문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서서히 소멸될 때까지는 육군 병장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쓸 것이다. 그러는 육군 병장이 우리 농산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육군 병장을 다루는 것은 아무런 농산물이 달 수 없다. 우리가 기술센터의 실험 검증 시스템이 아주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이번 얼마 전에도 10억을 다시 또 시설 보관비로 또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시설을 보관해서 아주 정밀 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불순물 검출이 없는 최고의 A급 바로 농산물을 만들어서 제가 받아보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중앙 기자분들도 여기 와서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다. 이거 할 때는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하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회 과정이 있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특허 준비를 해서 딴 사람이 먼저 또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상대로라면 3월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기심과 또 재미도 같이 또 오랫동안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하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월 14일 날은 이것은 농업 부분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육군사관학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행 시작해도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우리가 최근 무슨 역사입니까? 훈련소 역사 보면서 10년을 역사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리 희망 보면 시킬 수 없어요. 우리 시민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수산업이었고 제가 그 군수산업을 인터뷰를 하고 중앙을 활동하고 하니까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산업의 제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저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내가 농사에 가서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다음날 저한테 인사차 왔어요. 와서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아주 90도로 전화했어요. 고맙다고. 뭐가 고맙습니까? 제가 여기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부시게 저도 그 정도 생각을 못했다. 아주 전광석처럼 이루어지는데 뭘 도와주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다린다. 근데 이분들이 서류를 준비를 못해서 바로바로 못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스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칭찬해 주세요. 네. 그분이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와주려고 뭘 도와주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사고 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제때를 못 잡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공장도 공장이지만 다른 공장도 소개를 해서 우리 논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드린 본사까지 오셔라. 그랬더니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본사가 지금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원 아파트까지 지어서 아주 타운을 만들어라. 코리아 디펜스 타운을. 그랬더니 아파트는 거기는 아니고 한번 시내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럼 시내로 나오시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건양대 이거는 계속 염두에 둔 겁니다. 건양대 반도체 시스템학과를 만들고 그 시스템학과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반도체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을 만들어서 펜디스라고 하는 회사가 성적 우수자를 취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창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인재를 바로 이런 고급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서 인력을 양질의 일자리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위사업처럼 지적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서 우리 젊은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거기 가서 병역을 면제하고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건양대하고 한업체 학과를 연결해서 거기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들한테 500만 원, 600만 원 돈 벌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논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부의 방침도 바꿔야 된다. 5도 2촌이 아니라 5촌 2도를 해라. 그렇게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지역에 다들 1시간 반 거리면 되니 우리 논산 같은 데 가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 가서 취직해서 돈 벌고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좋은 조건에서 이 환경에서 근무하고 이틀 3일은 서울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정부도 입수하고 그렇게 하거나 바꿔라. 이게 정부의 방침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꾸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내려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권역별로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내려보내서 그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거기에 뚝 떨어져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양질의 인재를 육성해서 투입시켜서 지역도 소멸도시가 붕괴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 자꾸 서울만 모이게 만드냐. 그러니까 집값들이 오르고 보통 지금 아무리 조금만 집도 5억, 6억, 10억씩 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공부받아서 그거 살려면 아무것도 못하고 몇십 년씩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서울과 지역에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면 서울에다 집안 지지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바로 부동산도 이제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1시간 반이면 다 주파가 가능하니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논산에 지금 9개 우리 충청도의 시군 중에서 소멸도시인데 용산, 부영, 서천, 공주, 계룡, 금산 이 중심으로 논산이 바로 센터다. 제가 저 부여가 저기 있으면 그 얘기 못 할지 몰라요. 근데 논산은 중심이잖아. 그렇죠? 교통도 그렇고 철도도 있고 중심이고 하니 논산에 계열사 하나 뚝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 일로 오시오. 여기서 사시오. 그리고 우리 논산에서 당장 코리아 디펜스 가서 100명의 젊은 인력을 우리가 취직을 시켰더니 도와주세요. 못 됩니다. 왜? 아무나 가서 무슨 저 경비수고 무슨 차운전하고 집 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양질의 인력이 또 육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학과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인력만 갖고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부여에서 서천에서 금천에서 계룡에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대신 당신들이 여기 다 30분, 40분 거리가 되니까 대전서도 40분이면 논산에 못 갔습니다. 30분, 40분 거리니까 굳이 논산으로 와서 이사 와서 살지 말고 그냥 부여에서 출퇴근 해라. 그리고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효자 여러 여자 하면서 그리고 돈도 벌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우리 기업의 분산 전환. 그 다음에 소멸 도시를 부흥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멸자범이라서 우리가 190억 받아서 그거 안 받고 싶어요. 사실은 소멸 아니면 안 받잖아요. 190 받아서 그거 지금 뭡니까 어린이 그게 뭐죠? 산후조리원 그것도 10% 지금 해서 그런 비용하고 항의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정책이 변해야 된다. 이걸 쓰세요. 정부의 이 논산시장은 정부의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김희수 박사님이 올해 96세입니다. 근데 산학위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 해서 국무총리가 오셨다 가셨습니다. 근데 김희수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백 시장 돈은 상관하지 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달라고 해요. 아까 반도체 시스템 학과는 이게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돈은 상관하지 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국무총리한테 보내달라고 가서 저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96세 되신 분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대신 학교 정원을 줄이지 말고 그 반도체 학과 수만 늘려달라고.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좋아하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반도체 학과 별도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논산의 분양대의 가치가 다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줘서 지금 시대 반도체 학과 그리고 교수진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다음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AI, 코딩,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첨단 교육, 하이테크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지금 한양대가 결의해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논산의 교육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육군 상원학교는 뭐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적절히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뭐하고 우리는 논산이 우선 급하다. 소멸도시가. 그래서 소멸도시가 부흥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이것은 시간이 좀 요하니 우선 당장 군수 산업의 벽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논산의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육군 사관학교가 들어오면서 육군 훈련소라든지 육군 항공학교 소음이라든지 시작한 게 이런 부분이 좀 여러 속세 팽팽해가고 그래서 그런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국회에서 제가 국방위원 이재명이 국방위원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제가 심층 얘기해서 국방대학교도 저게 어떤 기능이 있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들도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양해해 주시고. 기왕 하셨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그 군수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체? 네. 업체가 지금 그 코리아 디펜스의 그 방기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일부 지금 업체가 이제 그게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이 거기는 이제 10,000평, 15,000평, 20,000평 이렇게 이제 필요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부적이 좀 땅도 지금 보러 다니고 쭉 하는데 한 업체는 또 땅을 다 봤어요. 봤는데 노조에서 반대하니 시장님 2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조는 강성 노조가 아니라 저희들이 설득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 코리아 디펜스 몇 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땅이나 이런 것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방위사업청은 대전에 갔지만 제가 서울시라고는 이제 대전시장도 만나고 방위사업청장도 만나고 저하고 제가 방위사업청 우리 논산에 와야 된다고 주장할 때 저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동기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논산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아마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도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지금 제 예산이 5개를 요구했는데 5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 2개 정도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이미 다 제가 지금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거니까 아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동기 우리 국가근영발전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논산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아젠다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 우리가 뒷받침해 도와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우리 군 관련들, 장성들 이분들이 또 우리 논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인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이 군수 산업이 10개 이상 지금 우리 코리아 디펜스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그다음에 국가국방산업단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비전투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 식량, 전투 피복 또는 뭐 통신, 또는 드론 로봇 이런 제조업체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더라도 이곳은 이제 제가 이제 TFDM을 꾸려서 지금 리스트업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거 누가 책임지고 저번에 우리 대통령 부자진 해가지고 이거 책임지고 국방부문에 책임지고 이거 우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설득해서 이러려고 이거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거 요구할 겁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하지 국방 분야는 우리가 그냥 끌어오고 싶고 하고 싶고 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절대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 지적만 해놓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군수 산업의 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펜스가 지금 빠르면 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시작이 된 거죠. 지금 10만 평을 사놨는데 지금 거기 양촌의 1대2 예산들이 근데 3만 평도 살 겁니다. 근데 조금 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막 좀 복잡한 땅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왔어요. 우리 땅도 사달라고. 일단 양촌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위험한 거 무슨 뭐 확산 금지 뭐 살당 무기해서 금지돼 있는데 왜 그냥 뭐 하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굉장히 깨우쳐졌어요. 현장에 가고 다 다니면서 이거 아무 문제가 있구나 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MOU 체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방위사업체가 유치해 있다고 합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30% 이상이 우리 경상도권에 있고 이 대전도 상당히 많아요. 20% 가까이 숫자가 대전에 지금 이 방위 사업체가 유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위험해서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금지된 무기를 왜 논탄에서 생산하느냐 어떤 양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급철만에 아니 이것은 개인이 라면 찍듯이 무슨 뭐 꽃감 만들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무기 만듭니까? 국가에서 사주는 건데? 그건 아주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된 내용이고 국가에서 인정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일정도 계시고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피플라이 주대한 대표님 한 건의 질문만 받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고요. 추후 궁금한 저희 홍보실에서 자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왜? 뭐 다른 일정들 우리 기자님들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라고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나는 끝나고 할게. 마지막. 그러면 제가 서울메일 송인승 기자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년 기자회견 자료 6페이지 6쪽 한번 봐주시면요.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1번 힘차게 도약하는 국방 군수 산업도시 기반 마련 집중, 논산 국방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입니다. 핵심 과제고 지방 분권 기회발전 특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시 전략과제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데 6페이지인데 6쪽 모르시면 우리 미래의 전략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추진하시는 건 다 좋거든요. 모든 사업 다 좋지만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를 들면 대전 서구청 같은 데는 방사청 관련해가지고
강연 마치고 내일 오후 공무원들끼리 내부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할 것인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까지 오셨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구정 지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선언적으로 우리가 논산훈련소 있다, 뭐 있다 해서 주시오 해서 올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또한 우리 그 미래전략실장님은 강연할 때도 몇 번 뵀습니다. 인사는 못 나눴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을 돼야지만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힘만 가지고 또 우리 민간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은 우리 대전으로 갔지만, 제가 이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갈 줄 알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갔지만 그 이제 산하기관들 또 그 관계기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위사업청 머리는 같지만 이 산하기관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개발 비용들이 너무 비싸요.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또 그럴 만한 또 부지도 빡빡하게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룡을 거쳐서 우리 벌곡, 양촌, 연산 일대하고 연결시켜서 좀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설치고 우리 대전시장을 만나서 그런 협력을 서로 받아낼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용산에 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또 대전에 유치해야 될 것들은 돕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의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위사업청장이나 또 우리 근영발전위원장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논산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저렴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바로 기회의 땅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에는 이런 몇 개 뭐 이렇게 하고 어디는 뭐 하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증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어떤 업체가 몇 개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미 구상을 갖고 있고 내용을 다 지금 준비를 해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대방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리의 일방적 내용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 기회발전 특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그러니까 주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대전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대표 김병호 대표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종현 시장께서 정말 논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로 하시면서 시민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식사하고 가셔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의회가 1996년에 황산벌의 별선의 전정비를 세우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황산성을 비롯해서 낮의 통문, 신라군의 진군로라든지 지금 계백장군의 장군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황산성 일대를 돌아보면서 이 보건사업도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도 건립해야 맞다, 이런 의견을 당시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당시 시장이나
그 뒤를 이은 시장님들이 이 문제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중에 며칠 전에 논산시가 황산성 그 영역사업 최종 보고를 하셨죠.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1996년도에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갔을 때 잡초더미에 묻혀있던 돌무더기쯤인 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가을에 그 3차 반물 사업을 한 현장을 가보니까 동문지, 서문지 아주 뚜렷한 그 역사의 흔적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이 육군사관학교의 논산시 유치의 당위성 그 논의를 개발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황산성의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 스토리 거기에 감춰져 있는 스토리 그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황산벌 전투에서 5만 김유신 군이 5천 결사대와 자웅을 겨뤘지만 4번을 치고 결국은 5번째 이겼지 않았습니까? 반군이 첫 번째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화랑 관창이 16나리에 죽음을 당했죠. 그것이 그 역사의 현장이 황산성 인근에 있는 관동리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산성 복원은 물론이고 최소한 그 장대에다가 저 공주의 공산성에 버금하는 그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그 관동리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랑 관창의 이야기, 반군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좀 입혀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이렇게 정립해 있던 시절에 백제군 장병들의 죽음도 충이고 저희 먼 길을 달려왔던 저 경상도 쪽 신라군들 전문군들도 충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70년 동안을 육군 훈련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초를 감내했던 것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육군사관학교는 반드시 이 황산벌에 유치해야 한다. 그 당위를 튼튼하게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도기정이라고 하는 사실 전문자 지회장 그 민간인들로 황산성 복원회를 결성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민간 기금을 모금한 것이 바로 그 단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성현 시장께서 어떤 보상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고 역사를 기록해서 나아가고 변화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역사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 육군훈련소가 우리 연무대에 위치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황산벌의 그 기술 지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당원을 했고 또 남양연합군의 싸움에 국제적 분쟁이 우리 이미 벌써 삼국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황산성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관심의 밖에 몰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동안에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아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주문을 하고 담아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더 공헌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논산을 군수산업의 도시, 황산벌의 상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논산의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런미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물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되면 다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담아내서 이것을 새롭게 지금과 다른 그런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화하는데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피플라이 주재한 대표님 시간 인터뷰하시고요. 추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홍보위원장실에서요 자료 제공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상 그래서 앞으로 논산의 소멸의 도시를 부흥의 도시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새로운 매력 있는 그런 도시를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자금을 또 700만 원씩 줍니다. 1차 200, 2차 200, 그 다음에 3차 300. 그러니까 그것만 받고 가만히 또 단도 이상하면 안 되니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놀아서 주는데, 지금 이제 자격은 6개월 이상 부부지간에 6개월 이상 우리 논산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먼저 조금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주소놨다가 그냥 돈 타고 또 딴 데로 이사 가시면 안 되니까 한 1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실무자들 1년으로 바꿔요. 6개월은 너무 그래서 1년 정도 우리 주소를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논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결혼 때 200만 원, 그 다음에 그 이후 2년 차에 200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을 결혼 축하 자금으로 어떻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유인책을 좀 강구해갖고, 이제 우리 신생아 탄생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또 700만 원, 그것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또 변화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학기금을 조금 모금을 해서 약 70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저희 우리 안에 100억을 넘게 150억 정도를 조금 만들어서 장학자들 대폭 확충해서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자, 입학 축하금 경력금으로 100만 원씩 저희가 대학 입학금 형태로 축하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학자금을 받을 때 학자금 이자를 전면 우리 시에서 대납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등록금의 반이라도 우리가 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고 있고, 우선은 우리 부모가 될 분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돼서 실시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금은 기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30억 2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20억을 담아서 50억 2천만 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100억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임기까지 다 안 가도 되겠어요. 2년 안에 100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3천만 원씩 우리가 대출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는데, 이것은 잘 사는 농업인들한테는 안 도와주고 중소농한테 일정한 자격을 둬서 중소농한테 긴급 자금으로 3천만 원씩을 도와드리는데, 이자율은 0.7%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0.7% 이자는 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 기금에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출연을 하시지 말고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싼 이자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했더니
0.7%로 3천만 원을 농협을 통해서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농한테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내년 우리 영농에 또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모든 행정의 중심은 우리 그 양극화 또 역차별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의 중소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격차를 줄이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상류층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수시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 방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제가 있을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실 말씀을 다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금머인 농산 김영훈 우리 대표께서 여러분에게서 지역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주시니까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부산을도 파쇄기를 통해서 자연순환을 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고 또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4억을 담아서 우선 쓸모가 없는 집은 양해를 구해서 헐어내고 또 쓸모가 있다 싶으면 개축을 하고 또 변화시켜서 우선 귀농인들한테 살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 조리 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싶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 350세대 정도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그때 이 아파트까지 빈 것을 하면서 5천 세대가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빈 거, 그때 이게 잡히는 거, 또 세금이 안 돼서 빈집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인데, 근데 저희는 아파트나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돕기는 쉽지 않고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나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가옥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남서원 밑에 이제 우리가 전통가옥 한옥 마을을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언론인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퓨전 시대고 융복합 시대입니다. 그 퓨전과 융복합의 핵심은 뭐냐? 창조적 개발입니다. 근데 창조가 빠진 퓨전과 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옥도 이제는 과거에 전통 가옥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밖에는 전통이고 안에는 현대식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전통 가옥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방은 조그만하고 쉴거리가 마땅치도 않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해장국집이 어디인지 부시부시 찾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관광으로서도 가치가 없다. 거기서 간단하게 음식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수지가 안 맞을 거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바로 그 펌프로 계란 후라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숫자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셀프로 뭐 간단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거기서 조리를 못하니까 해장국집이 어디냐고 거기서 찾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우리 간부들하고 가서 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부엌 보고 그거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통을 아주 멋지게 했으니까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엌을 헐어내서 방을 좀 더 크게 하고 침대도 놓을 수 있으면 좀 놓고 좀 편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가서 전통도 좋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퓨전과 융복합 시대에 맞게 바꾼 전통, 아는 현대 이렇게 해서 같이 조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왜 또 때려부시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 두고두고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또 오히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천운동장 그리고 사실 그거 벽돌을 싼 거 다 제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아침 코끼리산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전에 설계대로 된 거예요. 공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시간 날 때 제가 혼자 운전했어도 다니고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근데 이게 벽돌을 쌓고 있어요. 코끼리산 앞에다가 그 벽돌을 왜 쌓냐 했더니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벌떡 앉아서 휴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버스가 저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좁아 터져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산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즉석에서 다 헐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다 쌌어요. 헐어버렸어요. 쌓고 막고 이렇게 하지 말고 털어내.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지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경찰들은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여기다 또 갖다가 저기 차단봉 만들고 여기다 또 교통표지판 만들고 여기다 또 CCTV 만들고 뭐 다 알아가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생각하고 편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방지해야죠.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방지예요. 편리는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나?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편리성도 보고 또 시원한 도시비만도 봐야 되고 이걸 같이 보는 안목을 키워라. 제가 공무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갖다 쌓아놓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 답답함이나 용도가 어떻게 변할 거지. 그래서 그걸 다 통으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턱이 이만큼씩 높아서 그 어르신들 가다가 쭉 하고 이거 관절 다 나가십니다.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턱이 이만큼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다 그냥 좁게 만들었어요. 돈이 들어갔지만 다시 그거 쓰고서 그러면 이만큼 턱 넣고 필요하면 거기다 또 주차도 하고 만들어 봅니다. 이제 일을 이렇게 하자.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다 헐어버린 겁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차가 양방향에 우리 배드민턴 치고 하는 그 테니스장 옆에 했는데 차가 양쪽 되면은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려야 돼. 여기서 차가 오면 저쪽에서 기다려야 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군집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교통의 불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가서 조격장 앞에 가서 광장을 만들어 놔요. 왜 광장인데? 여기서 에어로빅도 하고요. 에어로빅을 가서 조금 지나가면 그 옆에 공터가 있고 시민공원에 가서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광장 만들어서 에어로빅을 하고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하나도 불편한데 그것도 그래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제가 이 통장 체육대회가 있었죠. 국민체육관에서. 그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히 이게 다 중공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예산 낭비가 돼서 자 저도 힘든 결정이지만 우리 이 통장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보도자를 다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때 박수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불필요한 잘못된 부분을 그냥 지켜보면서 박수만 치면서 그냥 욕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과감하게 걸어서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두고두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의 방식을 다 바꾸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자세로 지금 서서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도저히 남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벌써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자꾸 일하는 겁니다. 다 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더라도 우리 기사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농산이 그게 새로운 변화다. 그래서 필요한 걸 과감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바로 이게 또 생각대로 또 성과가 바로 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진 이상 갈 길은 결국은 이 길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농사를 좀 바라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 강한 농사를 만들어서 세계 속의 농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딸기 1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운송비 뭐 다 대주고 와서 그거 팔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비싸요. 더 많아요. 그거 파는 이익보다. 수십 명씩 가서 거기서 체재비하고 막 이제는 실사구시거든요.
제가 우리 미국에 갔는데도 어디 갈망하면 슈퍼 한 번 안 갔습니다. 전부 다 짜임새 사람을 만나보는 일에 우리 농산을 홍보하는 일에 전부 다 하려왔어요. 슈퍼 한 번 갈 시간이 없었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사부심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우리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2월 14일부터 4박 5일인가 지금 베트남에 갈 예정입니다. 베트남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딸기, 꽃감, 우리의 부분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기는 상공인들, 바이어들하고 직접 만납니다. 그냥 뭐 한번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통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사무실이 우리가 베트남에 생깁니다. 우리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우리 농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서 통상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옥타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했던 그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농산을 홍보하면서 이제는 일정 부분에 딸기든 꽃감이든 일정 부분에 우리 농산물을 아주 베트남에서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제도화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뭐 그거 팔고 다음에 또 가져가서 그거 팔고 해서 이윤도 남지 않게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고속도로를 내서 그분들이 해마다 수토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 줄 수 있고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몽골에 갔더니 몽골의 부총리가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몽골에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달라. 그래서 그리고 몽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 에너지가 아주 석탄이 많이 생산이 되고 에너지가 많이 싸더라고요. 딸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도 이제 상공인들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또 거기는 이제 뭐 사회주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주의 저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 국가하고 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국립대 국립대하고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양대에서 명예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깊은 관계를 끌어들여서 농산에 앞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산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건양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분 국립대학교 총장을 모셔다가 우리가 명예 박사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또 건양대에서 받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제가 지금 그 다리를 놓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몽골 국립대 총장이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이분이 81년생인데 우리 안성에 있는 한정대학교라고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아니 한국화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딸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딸기를 계속 집어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꿈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면 우리 밑에 싹수가 있으니까 잘 길러내면 그래서 대통령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또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부총리하고 저 안면을 덮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부총리가 날라히구 출신이더라고요. 내 출신 지역 거기도 그렇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구청에 오셨으니 내가 예우를 하고 잘할 테니 우리 내 고향 잘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몽골인들 오면 제가 우리 몽골인들 한 40명 정도가 우리 국내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제가 우리 시장실에 지금 초청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 한국말 알아듣는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또 이 농업이나 이런 또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논산의 성원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옥타를 통해서 71억을 MOU를 제가 그 업체를 거기서 그 현지에서 성원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특수 콘크리트라는데 거기 가니까 이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배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옥타 홍보대사가 주선을 해서 거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룹 회장하고 그 다음에 국립대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 국립대 그 총장하고 그 기업하고 그 옥타하고 해서 넷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도시 기반 시설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컨설팅만 하기로 했는데 직접 거기 가서 생산을 해서 이 도시 기반 시설에 투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상당한 시너지를
줄 수 있도록 71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또 연결해서 돈 버는 그런 기업을 우리 저 노사실 기업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국립대 총장하고 또 그 저기를 잊어버렸는데 그 그룹 저기를 그 그룹 상당히 큰 그룹인데 이 그룹 이름을 그 그룹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국립대 총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00만 평 정도 땅이 있다. 이걸 제공할 테니 여기다가 우리가 기술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하고 땅도 제공할 테니 여기서 기술로 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자. 그리고 그 그룹 회장도 스마트팜, 농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딸기를 몇 박스 가서 파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바로 유통물까지 개선시켜버리면 아주 원고를 싹 처분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들여다가 우리 농업 시설 자본,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 100%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몽골에 가서 따로 딸기 가서 판매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 딸기하고 그다음에 파티를 하는데 그 상국인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딸기가 있어요. 그게 먹었더니 우리가 냉동에서 나와서 풀으면 물컹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딸기, 그거는 중국 딸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딸기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대신 거기서는 생산의 유통 구조가 되질 않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좋은 거리들이 있으니까 유통 개통까지 해가지고 하면 판매물까지 확보하고 뭐하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저 호주에서도 우리하고 그런 지금 제휴가 왔습니다. 호주에서도 자기가 100억 이상 될 테니까 우리가 기술 제휴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가서 하고 TAT를 만들어서 현재 생산해서 하면은 대단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컨설팅 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냥 뭐 우리 논산이 세계를 남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만 그냥 오기조기 하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데려다가 우리 농업 시설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산의 혁신 행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과 또 기대를 해주셨고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봄이다 살아보자가 아니라 새해다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더 열심히 살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